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1권 제6장 맹자와 유가 중의 맹자학 제7장 전국시대의 백가학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자로부터 공부하고 강의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선비라는 직업이 시작되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유가의 유자가 선비 유자라고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계승한 학자들이 맹자와 순자입니다. 풍우라는 중국 철학에서 공자, 맹자, 순자를 각각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나란히 놓습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이끌어 이후 학문의 길을 열었다는 면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맹자와 플라톤은 형상학적인 덕의 가치를 세우는 데 집중한 면에서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이끌기 위해 분류 분석의 방법을 이용해 이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번 장은 맹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맹자는 자신이 학문하는 사명에 대해 공자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순부터 탕왕에 이르기까지는 500여 년이다. 요순의 도를 우임금이나 고요 같은 분은 직접 체험했으며 탕왕은 전해 들었다. 탕왕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는 500여 년이다. 탕왕의 도를 이윤이나 내주 같은 분은 직접 체험했으며 문왕은 전해 들었다. 문왕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는 500여 년이다. 문왕의 도를 태공망이나 한의생 같은 분은 직접 체험했으며 공자는 전해 들었다. 공자 이래로 지금까지는 100여 년이다. 성인 공자의 시대로부터 이처럼 멀지 않고 성인의 고장과도 이처럼 가깝다. 그런데 아직 그를 계승한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 여기서 주는 주나라를 말합니다. 이후 정치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중국의 고대를 기록한 육경, 시, 서, 예, 악, 역, 춘추로 교육했는데 그 후 유가를 계승한 사람들도 이 육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맹자는 이 중에서도 시와 서를 재해석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시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 이해를 통해 작자의 의도를 포착해야만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는 정치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내용은 고대의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맹자는 이를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맹자학은 맹자 시대에 필요한 사상적 바탕을 고대 지혜를 통해서 재발견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풍우라는 유가의 개수를 통한 창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덕으로 정치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이를 인정이라고 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왕의 법도를 따르면서 토지를 분배하고 복록을 정하면 그 결과가 주나라 왕실이 제정한 관직과 복록의 등급제도와 대략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맹자의 태도는 전통제도를 중심으로 현실 정치를 살펴보는 보수적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맹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언제나 그 시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은 혁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자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전통제도를 기록한 책으로부터 배웠지만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선왕의 법도를 이상화하고 이론화하는데 이것으로 혁명적인 사상을 제안했습니다. 전통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귀족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본래 백성들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고 맹자는 재해석합니다. 맹자는 왕도와 패도로 정치의 형태를 나눕니다. 왕도는 인민을 덕으로 대하면서 모든 재정과 시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인민은 기꺼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패도는 오직 무력으로 인민을 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바로 맹자의 측은지심이 등장합니다.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왕도 정치가 됩니다. 하지만 패자의 정치와 시책은 왕도 정치와 비슷하게 보이려고 해도 백성들이 알아차린다고 말합니다. 의도 자체가 패자 자신의 좋은 명성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논리는 여기에서 더 진행됩니다. 인간의 기본 속성인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만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인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모질게 대하는 왕은 인간이 아닌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가혹한 임금은 한 개인으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죄인을 벌하는 것이
것입니다. 이로써 역성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맹자가 논하는 이상적인 경제제도의 바탕은 사회적 분업을 통한 상호 구조의 형태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유능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톤의 철인국가와 전문화된 사회 이념과 맹자의 정치경제 이론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가 실행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민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뜻으로 왕도를 인정할 수 있는데 하늘의 뜻을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맹자는 토지가 국가의 공유재산이고 백성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 자유경작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전제를 통해 백성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확보할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육아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은 물론입니다. 맹자에 대해서는 처음 떠올리면 대부분 성선설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기본 토대가 사단입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사단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 의, 예, 지입니다. 이는 측은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의는 수호지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예는 사양지심으로 사양하는 마음입니다. 지는 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덕 모두 인간이라면 본래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맹자 성선설의 핵심입니다. 이를 공자는 성인의 덕성을 갈고 닦는 자기 수양의 덕으로 여겼는데 맹자는 이를 왕도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사단을 확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공자보다 더 적극적인 인간성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기는 곧 사람의 인의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손상당하지는 않은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야기가 보존되지 않으면 사람인 까닭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금수가 된다. 맹자가 달아난 본심을 구하고 본심을 상실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맹자에 관한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것은 이익을 논하지 말라는 것을 거듭 당부했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묵가가 육아의 후장과 구상을 비판하고 절장과 단장을 주장한 것은 순전히 공리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전혀 공리주의를 따르지 않았다. 후장과 구상이 사회에 물론 이로울 수도 있다. 장례를 정중히 하고 조상의 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사람들의 덕이 두터워진다고 함은 공리주의에 따라 후장과 구상을 주장한 말이다. 그러나 맹자는 다만 후장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는데 그것이 육아의 정신이었다. 중국의 철학에서는 하늘의 뜻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간이 수양하는 목표는 만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하늘이 내게 부여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하고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면 도달하는 인격의 최고 경지를 맹자는 호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의를 축적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의의는 충과 서의 실천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과 나의 간격을 줄이다 보면 그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나와 만물의 일체 경험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호연직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의 넓은 저택에 거하고 천하의 바른 입장에 서고 천하의 대도를 가는 것이 된다. 정치적인 입지를 이루면 뭇 백성과 더불어 도를 행하지만 입지를 이루지 못하면 홀로 자기의 도를 행한다. 부귀에도 현혹되지 않고 빈천에도 동요되지 않고 위세나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대장부이다. 다음으로 제7장 전국시대의 백가학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학 중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전국시대에 등장한 다채로운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후 중국 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상당히 불편해한 학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양묵입니다. 양묵은 양주와 묵적을 이루는 말입니다. 양주는 자신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다고까지 말한 철학자입니다. 자기의 털 하나를 뽑으면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해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가 전쟁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은 이들을 세상을 피해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공자 시대에 이미 일종의 세상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식과 학문이 있었지만 당시의
혼란은 구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소극적인 태도로서 세상사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은 세상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던 공자를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벼슬하는 것, 적극적으로 정치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 시대의 은자들은 어떤 이론을 만들지는 않고 숨어 살았는데 이들의 태도를 양주가 일관된 학설로 자기 한 몸의 선만을 꾀하는 행위에 이론적 근거로 마련한 것으로 풍우라는 분석합니다. 또한 풍우라는 양주는 중국 철학사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양주의 사상이 이후 노자와 장자 사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주의 이론이 중국 철학사에서 소멸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주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욕망을 절제하는 것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박생으로 살면서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죽음만 못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주의 사상은 노자의 생명을 중시하고 명리를 경시한다라거나 장자의 생을 보존하고 참된 것을 보존하여 외물 때문에 몸을 괴롭히지 않는다로 계승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쟁 시기의 양주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생을 손상시키지 않을 방법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풍우라는 진중자를 소개하면서 세속의 구애됨이 없이 소신대로 삶을 산 선비라고 소개합니다. 맹자 역시 제나라 선비들 중에서 반드시 중자를 으뜸으로 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진중자가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별나고 특이한 행동을 고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은 근거가 있고 마른 이치가 서 있어서 우직한 대중을 기만하고 미혹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해 진중자가 나름의 이론적 토대를 가진 당대에 비중 있던 철학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풍우라는 허행과 진상을 농가학파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론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현자는 인민과 함께 땅을 갈고서야 음식을 먹으며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국가 업무를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가격을 단일화할 수 있으면 세상을 속이는 행위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노동은 중요하고 사회 안의 모든 개인이 누구나 노동을 하고 직접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식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하고 경제적 토대를 중요하게 여긴 의미 있는 학자들로 기억하게 됩니다. 인성론에 대해 공자와 맹자 그리고 고자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자는 타고난 품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이 서로를 차이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일 갈고 닦는 형식과 의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인성은 본래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갈고 닦는 것을 멈추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않는 매일의 수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자는 공자나 맹자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도덕은 사회적 산물이라 후천적인 것으로 교육과 습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인성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문과 송경은 살아남는 것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언급한 장자의 천하편 내용을 통해 풍우라는 6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합니다. 1. 만물을 대하면서 편견의 제거를 최우선시한다. 2. 마음의 관용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고 언명했다. 3. 본심은 조금 욕망한다. 4. 모욕당함은 수치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사람들의 싸움을 막는다. 5. 침공금지와 전쟁 종식의 주장으로 세상의 전쟁을 막는다. 6. 천하의 안녕을 도모하여 인민의 목숨을 살리고 남과 나의 생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서 그친다. 이들은 만물의 평등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물이 저마다 적합성과 부적합성이 있다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각자의 가치에 따라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면 평등하고 한결같아 보이므로 이른바 귀천과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다. 즉 대도는 만물을 포용할 뿐 분별할 줄 모른다는 말이다. 오로지 만물을 구별하는 것은 지식이므로 지식을 폐기하면 사물을 구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던 학자들입니다. 자기 것이 아집을 만들어 불평등을 만드니 자아를 버리면 사물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자와 장자의 학설과 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지식을 폐기하는 무지는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므로 통과하고 그런 알미 불평등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후의 무지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연은 중국 역사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미 육경에 역경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음양, 오행에 관한 기록으로 우주에 대하여 그 시대의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설명을 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서양의 천문학의 발견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문학은 질서에 관한 학문입니다.
중국 철학에서는 이러한 천문학의 질서를 음양 오행설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연은 이러한 우주 질서가 인간 세계의 질서와 맞물린다고 해석했는데 이를 오덕순환론으로 펼쳤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연의 사상은 경학시대의 동중설을 비롯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7장에서 다룬 철학자들은 중국 철학사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후 중국 철학사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알 수 있는 기반이 이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후 순자와 다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 역시 이후에 등장한 노자와 장자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에 흘러 이현주였습니다.